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SAP 온라인 웨비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기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틸리티 산업의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라는 환경적 변화 아래서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혁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의 분량인데요. 아무쪼록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유틸리티 업계가 아닌가 합니다. 살펴보면 유틸리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병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처럼 화력, 수력, 원자력, LNG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스마트홈, 신재생 에너지 등 기존 대비 좀 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혁신적 사업 모델의 최근 사례를 보면 그림처럼 설치 조립이 가능한 이동식 태양광 집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기도 하며, 당연히 빌링과 수납도 연계되겠죠. 더욱 진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자가 발전 및 에너지 저장까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기존 전통적 방식의 선형적인 밸류 체인이었던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들어 소비자 중심의 멀티 디렉셔널 관계의 밸류 체인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그 한가운데에 있는 프로슈머, 그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 ESS를 통한 에너지 저장과 거래, 그리고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분석 등 스마트홈을 통한 에너지 관리 효율화가 더욱 집중받는 사업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출현 발전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즉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비, 다시 말하면 기존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가면서 동시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국내 에너지 시장은 그 속도가 다소 더딘 감이 없진 않지만 해외, 특히 유럽과 미중 영역은 이러한 변화를 실제 체감하면서 그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기존과 신규 비즈니스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용어 두 가지를 여기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수평적 업무 프로세스와 수직적 업무 통합. 수평적 업무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그동안 익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말하며 SAP에서는 이를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소개해 왔습니다. 수직적 업무 통합은 버티컬 엣지라고 부르며 기존 수평적 업무 프로세스에서 담지 못했던 업무를 최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가장 디지털화된 업무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평적 업무와 수직적 통합 업무가 연동되어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신구 비즈니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틸리티 산업에서 볼 수 있는 수평적 업무 체계에서 수직적 업무 통합에 이르는 몇 가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비 관리, 검침 관리, 고객 경험, 빌링, 수납, 인사 관리, 재무회계, 구매 조달. 유틸리티 기업이라면 대부분 존재하는 기본적인 메가 프로세스이죠. 이런 업무를 수평적인 엔드-투-엔드 업무 프로세스라고 부르며 그 상호 연계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수직적 업무 통합의 예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 업무의 세부 상황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설비 관리를 보면 기존의 업무의 한 형태인 설비 유지보수 계획관리 업무가 업무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예측 정비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좀 더 기술적 진보를 통하면 셀프 힐링할 수 있는 설비 관리 단계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컨셉의 하에서 해외 여러 기업들은 R&D를 통해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신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거에는 구현이 어려웠던 그러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업무를 바로 버티컬 엣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검침 관리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는 검침 데이터 관리이겠죠. 그 다음은 사용한 시간대별 유일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미터기와 검침자 간 양방향 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환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구매 조달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본적 제휴 관리 업무가 있겠죠. 이런 업무가 협력업체와 협업 관리로 발전이 되고, 좀 더 나아가면 단종된 부품의 경우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직접 부품을 만들고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수평적 기본 업무들이 좀 더 변화, 발전되고 여러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서 더욱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업무들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저희 SAP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 불러왔고, 두 번째 레이어를 베스트 프랙티스에 델타 펑션이 추가된 넥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을 버티컬 엣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과 수직적 업무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이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지능형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델의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기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여러 엔드투엔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이를 지원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통합,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담고 그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술적인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넓은 개념으로 구성된 모델을 지능형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인텔리전트 스윗은 S/4HANA를 포함한 에러비 솔루션을 할 수 있으며 기업 정보 시스템의 근간인 백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 클라우드는 백본인 S/4HAN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별 또는 기업별 특화된 업무에 대한 영역이며, SAP가 고객사나 또는 업종별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세 번째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인 최신 기술들,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AI, 머신러닝, IoT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 기업별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1, 2, 3번의 영역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계 통합되는 모델이 지능형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지능형 기업을 위한 ERP, S/4HANA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SAP ERP를 사용해 오시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S/4HANA로 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 물음에 여러 고민을 하고 했는데 쉽게 요약을 하자면 업무 방식, 즉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업무의 약 50%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S/4HANA에 탑재된 머신러닝 기능은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배워서 업무를 더욱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둘째, 예측 업무를 더욱 현실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골라내고 그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나만의 비서, 저는 이걸 코파일럿이라 부르는데, 이를 활용해서 대화형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S/4HANA는 내재된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좀 더 자동화, 효율화, 그리고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틸리티 산업에서 S/4HANA의 글로벌 적용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 약 120여 개 기업이 고 라이브를 해서 운영 중이며 80여 개사가 현재 구축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유럽 전역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권의 약 50여 개 기업이 S/4HANA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S/4HANA 이전에 SAP ERP를 사용해 오던 전 세계 유틸리티 기업은 약 1,600여 개 고객사가 있으며, 이 중 200여 개 기업이 S/4HANA로 전환, 구축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대략 약 13% 정도의 S/4HANA 적용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업에 걸친 전 세계 S/4HANA 고객사는 약 11,500여 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유틸리티 기업의 S/4HANA 적용 현황입니다. 먼저 전력기업으로는 2018년 한손이 가장 먼저 고라이브를 시작했으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이 그 뒤를 이어 S/4HANA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CNCT, 충남도시가스죠. 삼천리와 함께 SAP 스위던 하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며, 경남에너지 역시 올해 구축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에너지는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S/4HANA를 전환 구축하는 사업을 올 초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 한국중불발전은 S/4HANA 구축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발주 예정이고, 포스코에너지와 SKENS 역시 ISP를 통해 사업 추진 검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기업 모델의 핵심 영역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ERP라도 SAP S4 하나가 담지 못한 업무를 앞서 수직적 통합 업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 업무는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산업 클라우드 경영과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결합하여 그 대응을 해나가게 됩니다. 즉, 사전 정의된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부족한 기업별 특화된 업무에 대해선 그 특성과 각 요건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드립니다. 여기서의 개발은 단순 기능 수준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모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 API 환경에서 SAP와 고객사 또는 파트너사 간 공동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인트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앞서 설명한 S4하나와 연동을 통해 수평적, 수직적 통합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개발 환경이 클라우드만 가능한 것인가? 온프레미스는 제공되지 않는가? 네, 사실 산업 클라우드라고 명명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수직적 통합 업무, 즉 버티컬 엣지였죠. 이것이 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는 데 있습니다. 머신러닝, 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 있겠습니다. 서로 그 대안으로 온프레미스로 환경을 꾸미고 당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개월 후에 고라이브 시점에선 이미 과거 기술로 남아있기 쉽고 또는 업그레이드 없이 수년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인트 이노베이션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해온 유틸리티 산업용 솔루션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현재 약 10여 개 이상의 모듈화된 솔루션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중 실제 고객사와 함께 공동 개발했던 SAP 마케팅 클라우드 구현 사례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 ESB는 CLM,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SAP와 함께 마케팅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해서 사용 중인 사례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역 전기 가스 공급 회사인 ESB는 가속화되는 시장 경제 속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의 유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축적해온 고객의 가치 경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CLM이라는 프로그램을 SAP와 함께 공동 착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성향, 에너지 사용 패턴, ESB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마케팅 활동에 활용해서 훨씬 강화된 고객관리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ESB의 리암 몰로이라는 CIO는 인터뷰를 통해서 CLM 프로그램에 담긴 방대한 볼륨의 고객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었고 이를 기업의 수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지능형 기업이라는 모델에서 유틸리티 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시작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방대한 볼륨의 데이터가 유틸리티 업무에서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운영, 오퍼레이션 데이터라고 그러죠. 또 경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로 구분하곤 하는데 운영 데이터는 주로 발전소와 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설비 정보 데이터나 또는 공사, 빌링 등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말합니다. 경험 데이터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최근 더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기업은 이런 운영 데이터 그리고 경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기준 정보에 대한 정립과 관리, 그리고 고급 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정합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데이터의 인텔리전스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면서 기업이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트리거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틸리티 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지속적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디지털 시대, 기업이 전통적 비즈니스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기반 수평적 업무 연계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직적 업무 통합에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에다가 경험 데이터 그리고 운용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은 더욱 비즈니스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